프로젝트 호스피탈 튜토리얼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새 게임 캠페인의 첫 번째 튜토리얼 시작. 예, 시작됐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하고 싶으셨다는 걸 압니다만 저희는 도움이 너무 절실합니다. 원장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훌륭한 의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몇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를 몇 명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하셨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까이 들여다봅시다.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화면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휠을 누르고 있는 동안 주위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렇게 누르면 확대가 되고 또 쭉 뒤로 하면 이렇게 멀어지고,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네요. 그리고 키보드에 WASD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가까이 가서 귀찮은 벽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네요. 화면 아래서 원하시는 벽 모드를 변경해 보세요. 지금 이 병원에 지금 여기가 이제 진료실인데 이 앞쪽의 벽들로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쪽이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하단에 파란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면 이 구조에서 앞쪽에 있는 요 밑에 쪽 부분들이 이제 벽이 이렇게 낮아져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요 제일 왼쪽에 있는 모든 벽 숨기기를 누르면 이 뒤쪽에 있는 벽까지 숨겨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요거는 키보드에 페이지 업 다운으로 페이지 업 다운이 아니네요. 홈 엔드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직접 이렇게 눌러도 되고, 키보드로 홈 엔드 언제든지 편하게 이제 바꿔가면서 볼 수 있고요. 자, 훌륭합니다. 이제 진료실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클릭하세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는 것은 환자 정보창입니다. 정보창은 환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기서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창 제일 오른편에서 당신이 골랐던 8명의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요분이 지금 여기 의사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요 의사분에 대한 창이 뜨고요. 또 이렇게 누르면 아까 이분이었는데 제니퍼 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직접 이렇게 캐릭터들을 선택해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캐릭터들을 선택해서 봤던 이 인물들을 이 책갈피로 이제 오른쪽에 8명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인물의 초상화를 클릭할 경우 그 인물의 위치로 화면이 이동할 것입니다. 얼굴을 누르면 이 가운데로 왔죠.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도 이렇게 가운데로 오고, 이 브롱모 이분의 얼굴을 누르면 요 분이 가운데로 오고, 이렇게 얼굴로 그 사람의 이제 위치를 추적하고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자, 환자를 담당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원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당신이 직접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된 것이 플레이어가 담당함이고, 나중에 이제 왼쪽이 이제 그 주치의가 담당함, 오른쪽은 즐겨찾기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요 표를 누르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리스트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한 분만 있는데 환자가 여러 명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뜨고 이분이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열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이건 일단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창 상단에서 환자의 개인 데이터와 배정된 과를 확인하세요. 오른쪽 욕구 패널에서 만족도를 나타내며 바로 아래에는 해당 인물의 특성과 기벽을 표시합니다. 이제 요 제니퍼 콜 이분은 요것이 이제 사이렌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응급의학과라는 뜻이고 응급의학과에 배정이 돼 있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가 이제 진료실이 응급의학과 진료실이 되는 거고 지금 이분이 이제 주치의가 브룩무어 이분한테도 여기 응급의학과가 표시가 있는데 지금 응급의학과에 배정되어 있는 의사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다른 과로 뭐 내과로 옮겨야 된다든가 외과로 옮겨야 된다든가 할 때 요거를 눌러서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다른 데로 가라고 명령어를 내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응급의학과에 담당 배정돼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뭐 진료를 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고 40세고 직업은 회계사고 보험 없음. 나중에 이제 보통 병원 이 게임은 환자분들이 그냥 오시는 것보다 보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중에 그 보험사하고도 이제 계약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보험에서 왔는지 그 뜻이고 지금 현재까지 검사를 받았다든가 치료를 받았다든가 하면서 그 발생하는 요금들의 총합이 여기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배고픈 환자, 용변, 화장실, 그리고 불편함. 여기는 뭐 치료 과정이나 고통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만족도, 뭐 욕구, 주변 환경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여기에 이 배고픈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게 그 자판기거든요. 이 자판기에서 뭔가를 뽑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치를 안 해놓으면 의사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이제 배고픔에 대한 욕구가 잘 충족이 안 될 거고 화장실도 지금이 이제 나와서 가깝게 이렇게 나가지만 병원을 크게 줬을 때 적재적소마다 화장실을 잘 지어주지 않으면 이런 욕구들 그리고 요 만족도의 환경에 대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대기실에 의자 옆에 책상 위에 지금 선인장을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만족도, 편한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생겨서 만족도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없고 황량하게 그냥 의자만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 얼굴에 밑에 이 별 5개가 줄어들면 이제 투명 그 안에가 비어있는 별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만족도를 나타내고 지금도 보시면은 주변이 편안하고 의사 선생님이 좀 능숙하셔서 처방도 잘 해주시고 환경도 좋고 해서 지금 만족도가 별 5개죠. 이거는 잘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이제 특성과 기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한테 보기는 좀 어렵고 아주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의사 선생님 뽑을 때 뭐 의사 선생님이 뭐 밤에 일하기를 좋아한다 아니면은 좀 장거리에 출퇴근하시는 분이라서 가끔 아침에 늦는다 뭐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무슨 쾌걸 조로가 쓰는 것 같은 마스크인데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숨겨져 있는 특성은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금할 수 있고요. 다시 이제 환자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아래쪽 패널은 알려진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 가능한 모든 진단명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진단명을 선택하면 최종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종 진단 아직 없고 잠재적 진단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긴 한데 다음 눌러 볼게요. 그냥 넘어가 버리네.
이 지금 좀 전에 건초열하고 인플루엔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57%, 여기가 이제 43%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100% 어느 한쪽을 100%로 만들어서 최종 진단을 이제 그쪽으로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증상 패널은 숨겨진 증상과 알려진 증상들을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해당 환자의 주치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재채기를 하고 있고, 코가 막히고, 그리고 지금 피로하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것만으로는 건초열인지 인플루엔자 B형인지를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 숨겨진 증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밝혀내서 건초열인지 인플루엔자 B형인지를 이제 100% 진단해서 최종 진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취이분이 브룩무어 아까 이분 그리고 이분이죠. 이분을 이렇게 얼굴을 누르면 지금 이제 이 브룩무어 한 분만 있는데 나중에 진료실이 늘어나든가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의사분 얼굴들이 이제 많아져요. 그럼 그 중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점점점을 누르면 리스트 형태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리스트는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핀 모양을 누르면 그 의사분의 채널로 그 정보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눌러서 볼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책갈피로 볼 수도 있고, 그 환자의 주치의한테 가고 싶으면 이 환자 정보 창에서 이렇게 이 핀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거꾸로 환자 의사에서 환자로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다음, 검사 패널에서 숨겨진 증상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 수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반응 검사를 시도해 봅시다. 숨겨진 증상을 충분히 찾으면 단 하나의 진단명이 남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어떤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건데,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도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지금이 이제 피부 알레르기 검사라고 알려줬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병명들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나중에 이제 뭐 이 모든 검사들을 다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번에는 이 피부 알레르기 검사만 해도 아마 바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그런 게임의 컨텐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병력 청취만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녹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이제 물음표를 보시면 맨 밑에 완료됨, 1개 이상의 증상을 발견함. 그래서 요 병력 청취로 1개 이상, 지금 3개를 발견했고 증상을 발견했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검사 수단, 그리고 지금 체열하고 감별 진단은 못하는 거고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6개 중에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누르면 오른쪽 주황색, 노란색으로 넘어가서 지금 깜빡이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이동했죠. 의사 선생님도 일어나서 이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하러 가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이 물음표에 갖다 대보면 가운데 이제 진행 중이라고 표시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나면 녹색으로 바뀔 거고, 이래도 뭔가를 못 찾았다 그럼 그 다음 것도 눌러보고 그래도 되고, 한꺼번에 따다다닥 다 눌러놔도 차례대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있죠. 브룩무어 누르면 의료 절차 수행 중 피부 알레르기 검사 제니퍼 콜, 이렇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의사 선생님 창에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손도 씻고 계시고 업무 절차가 끝났습니다.
진단 완료, 피부 알레르기 검사 했죠. 이 환자는 다른 검사 계획이나 최종 진단을 위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 아까 담당을 여기에서 담당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알림이 뜨는 거고, 보통은 이제 이 왼쪽에 주치의가 담당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 자,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이쪽에 돼 있죠. 그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아까 건초열하고 인플루엔자 B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세 가지 증상으로는 둘 중에 어떤 건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하니까 알레르기 유소견 요 부분이 증상이 발견이 돼서, 이거는 건초열이구나. 그래서 100%라고 돼 있고, 이 아이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클릭을 딱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초열, 그리고 가까이 대고 두고 보고 있으면 건초열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알려진 건초열은 꽃가루와 같은 공기 중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에 의해 유발되는 코의 염증입니다. 이렇게 병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그 밑에 $100라고 써져 있죠. 이게 진료 요금이 발생을 $100를 한 거라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아까는 $0였는데 이 건초열을 진단으로 넘기면서 $100가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맨 밑에 항히스타민제라고 되어 있는데, 건초열을 치료하기 위한 그 치료 수단이 항히스타민제라는 거고, 건초열로 누르면 이 밑에 부분에 가능한 치료 수단에 지금은 총 6가지 중에 2번 이런 거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코에 넣는 전비액, 그리고 좀 휴식을 하세요. 이거는 그 진료실이나 치료실이 있으면 거기에 좀 누워있다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건초열이 있었기 때문에 건초열에 항히스타민제라고 있었죠. 그러면 이 항히스타민제를 이렇게 눌러주면 환자가 움직여서 의사 선생님한테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만 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전비액도 이것도 같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물음표에서 보신 것처럼 예약했거나 취소됨, 진행 중. 그래서 요건 진행 중이고, 요거는 이렇게 예약된 거다. 항히스타민제 넣고 전비액도 좀 넣어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휴식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치료를 완료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고 집에 갈 겁니다. 잠깐 두고 볼게요. 업무 절차가 또 끝났네요. 지금 이분은 waiting for play,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환자를 돕기에 가봅시다. 끝났네요. 첫 번째 튜토리얼이. 자, 우리의 환자가 여기 있군요. 진료실에 앉아있는 환자를 클릭해 보세요. 자, 휠로 화면을 확대하고요. 이분이 환자죠. 리사 모어라는 환자분이시고, 몇 가지 검사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 회색을 알아차리셨나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이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가능한 검사 수단 여기 보시면 감별 진단, 처방을 위한 의사 자격이 미달이고, 등 엑스레이, 이거는 의료기사 이용 불가다. 그리고 필요한 방, 엑스레이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엑스레이 장비가 있는 엑스레이실과 그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방사선사 그 의료기사가 없어서 이 검사를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없으면 환자가 검사를 더 이상 못 받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런 튜토리얼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방금 회색 아이콘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툴팁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엑스레이를 운영하기 위한 방과 의료기사가 없군요. 다음.
게임 안에는 확인 가능한 여러 툴팁이 있으며 각 아이콘이나 카테고리들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고쳐보겠습니다. 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서 좀 보기가 편해졌네요. 다음, 자동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가 진료실이었고, 벽을 높여서 볼까요? 홈 버튼 2번. 여기가 이제 진료실이었고, 여기가 이제 좀 전에 비어 있었는데, 다시 핸드. 요게 이제 엑스레이 장비고요. 여기는 뭐 서서 찍는 장비, 여기는 누워서 찍는 장비, 그리고 지금 이 환자분 위에 요 노란 머리, 파란 작업복, 이 제인 스미스라는 분, 이분이 방사선사, 여기 방사선사, 이 의료기사분, 의료기사 여자 37세, 이렇게 이분이 이제 새로 여기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와 아까 그 비활성화된 이제 검사 수단을 해서 알려주는 그 엑스레이실과 의료기사님이 이제 준비가 됐고요. 다시 이제 이 리사모 환자분을 클릭하면 아까는 이제 이 간별 진단처럼 검은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등 엑스레이가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등 엑스레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이 엑스레이는 알아서 이제 그 환자분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제 스스로 엑스레이실로 걸어가서 이제 검사를 받을 겁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환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다면 환자를 직접 담당하세요. 선택 가능한 모드들 사이에 마찬가지로 해당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얘기는 그 플레이어가 이제 하는 이 리사모어라는 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려면, 그 지금의 이제 병원이 좁아서 이분 한 분밖에 없지만 손님이 많아지고 지금 이 맵이 나중에 되면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데 거기서 이 환자들을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 오른쪽 아래 창에 리사모어 여기 얼굴 있죠? 이 부분을 여기다 올려놓고 언제든지 다시 눌러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환자 정보창도 다시 뜨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 환자는 당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어가 담당함이라고 되어 있죠. 주치의는 있지만 플레이어가 담당함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 창은 이 오른쪽에 X표를 눌러서 닫을 수 있고, 이렇게 책갈피에 있는 X표를 누르면 그 창만 따로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번 검사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화면 하단의 중앙 시간 패널에서 시간을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 시계 모양이 있고, 여기 일시정지, 이 게임 속도, 이게 기본 속도고, 이게 게임 속도 4배속, 이게 게임 속도 10배속. 그래서 요 4배속을 눌러보면 이렇게 빠르게 걸어가죠. 보통을 누르면 느려지고, 이걸 누르면 아주 빨라지는데 지금 이제 이걸 누르면은 화면을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의 속도는 그 F234, 기본 속도가 F2, 요 중간 속도는 F3, 그리고 제일 빠른 건 F4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정지는 스페이스바. 지금 일시정지가 되고 재생 버튼이 활성화가 됐죠.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바를 눌렀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 게임 속도나 뭐 F234를 눌러도 되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재생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계속 스페이스바로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든지 이제 원하는 때에 멈춰서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환자분이 환자 정보창을 보면 지금 이제 등 통증이 있기 때문에 등에다가 엑스레이를 찍고, 환자분 여기 엑스레이 장비 앞에 서 있고, 의료기사분은 들어와서 엑스레이 찍고,
예, 갈비뼈, 척추뼈를 이렇게 엑스레이로 보고 있네요. 이러고 나면 이제 그 진단을 이제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겠죠. 자, 엑스레이 촬영이 끝날 때까지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F3 속도를 살짝 빠르게 하면 멈췄네요. 샘플 시험 검사에서 증상을 밝혀냈습니다. 질개찾기 한 환자의 샘플 시험 검사에서 새로운 증상을 밝혀냈습니다. 척추 측만증 소견이 나왔네요. 확인. 질개찾기 한 여기에 얼굴이 올라와 있는 환자라는 뜻이고요. 다음 팝업 알림창 왼쪽 아래 구석에서 이러한 팝업 혹은 로고 중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데 방금 이제 그 질개찾기 한 환자의 뭐 샘플 시험 검사에서 그 척추 측만증 소견을 발견해서 뭐 이렇게 창이 떴었잖아요. 이거를 닫았어도 이 오른쪽 하단에 여기에 이제 제일 최근 것들이 이렇게 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제 다시 열어서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팝업 알림을 여기 요 버튼을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팝업 로그 없음, 팝업 로그 없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팝업은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 거고, 로그는 그냥 이제 한쪽에 그 이력만 남기게 되는 거고, 없음으로 하게 되면 안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로그에 대한 종류에 대한 색깔, 녹색, 파란색, 기본 이렇게 바뀌어줄 수 있고, 이런 뭐 지금 당장은 그 초반에는 나중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요. 확인. 다음 확인 눌러서 알림창을 닫았죠. 다음 같은 얘기네요. 화면 오른쪽 하단 로고 창에서 메시지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열 수 있다는 뜻이고, 확인을 눌러도 되고 여기 X를 눌러도 되죠. 다음 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하여 숨겨진 증상을 찾아내고 최종 진단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진단이 불분명하다면 여러 검사들을 통해 100% 확률의 진단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등통증하고 근력 저하만 있을 때는 이 척추 측만증이 100%인지를 이제 확신을 못했는데, 현재 증상을 갖다 대보면 척추 측만증 소견이에요. 여기는 증상, 여기는 이제 진단이고, 그래서 이쪽에 그 눌러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등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 처방이 이제 권장된다 이런 뜻이고, 뭐 등 통증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 등 통증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진통제가 필요하다 이거고요. 근력 저하도 신체 검사를 통해서 알아냈고, 이거는 NSAIDS 이거를 이제 뭐 처방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척추 측만증이라고 이제 100% 이제 진단이 나왔고, 이걸 다시 한번 딱 누르면 최종 진단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다음 보통 생화학 검사 및 영상의학 검사는 진단명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환자 치료를 직접 마무리하거나 의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통증하고 근력 저하는 신체 검사를 통해서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료실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이 검사대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검사를 이제 한 건데, 그렇죠. 여기 병력 청취,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이렇게 알아낸 거,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 이렇게 뭐 한 거, 그리고 복부도 촉진을 했네요.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벌어진 건데, 엑스레이는 이 안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길 나와가지고 방사선실로 이동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다른 분한테 검사를 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엄청 많은데 엑스레이실이 하나뿐이면
이제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진료실은 여기 있는데 이 엑스레이실은 뭐 여기 있어, 멀리 있어. 그러면 이제 이 환자분이 이동하는데 시간도 걸릴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좀 미룬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병원을 이제 그 건축을 할 때 좀 이렇게 동선이 가까운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 시간을 검사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정하는 것이 이제 이 게임의 주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환자 치료를 직접 마무리하거나 의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다음. 직접 맡겨도 알아서 할 거고,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척추측만증과 운동 처방, 그리고 아프니까 어쨌든 진통제 주고, 그리고 근력 저하도 있었으니까 이 NSAID 항염증제네요. 이것도 처방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은 모두 익혔으니 이제 클리닉 문을 열 차례입니다. 4명의 환자를 치료하세요. 메인 패널에서 치료 환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분은 잠깐 이제 화장실을 갔네요. 욕구를 충족하시려고. 그리고 다시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 치료 수단을 받으러 갈 건데,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먼저 왔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진료실 운영되는 거 따로, 방사선실 운영되는 거 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100달러를 지불하고 갔네요. 저 손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매일 환자 4명을 치료하세요. 이 왼쪽에 매일 환자 4명을 치료하세요가 이 게임이 지금 현재 이제 유저분한테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제 미션이고요. 지금 이제 매일 환자 4명을 치료하라고 되는데, 이분들 지금 벌써 방금 한 명 갔고 두 번째 분 올라오셨죠. 이분들이 이제 이 밑에 보시면 녹색 요 사람 모양의 숫자 2, 빨간색 사람 모양의 숫자 0, 그리고 흰색 사람 모양으로 숫자 0 이렇게 있는데, 여기 팝업 이 알림창이 뜬 것처럼 이 녹색이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 빨간색은 이제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실패를 좀 적게 할 수 있고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흰색은 보험사로부터 이관을 받은 환자인데, 그 아까 이 리사모어분 다시 보시면 이분 이제 보험 아부도미 소아 보험에서 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부도비 소아 보험에서 오셨는데, 이 보험사에서 이제 이 게임은 환자가 직접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보험사와 더 추가적인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 환자분이 어떤 보험사를 통해서 왔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요 치료된 환자, 지금 현재까지 2명이 치료됐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확정한 환자에 대한 업무 예약 절차가 끝났습니다. 진통제, 아까 진통제 준 그 환자분이죠. 그러면은 이분 이제 잠깐 멈추고, 여기 이 정보창에서 이 부분에 보면 이 치료된 환자 집에 보내기, 그리고 뭐 이 과 선택을 누르면 다른 거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영상의학과 엑스레이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상의학과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응급의학과인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외과, 여기 뭐 내과, 뭐 뼈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이런 데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요. 지금은 필요한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집으로 보내기가 됩니다. 집으로 보내기라고 됐죠. 그럼 이분은 이제 알아서 집으로 갈 거예요. 400달러, 아까 치료 비용으로 400달러 받아서 가셨네요. 이분은 발열, 두통. 그래서 아직은 뭐 대상포진인지 급성 부비동염인지 모르겠지만, 흉부 청진을 해보더니 대상포진으로 확실하게 진단을 내렸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해서 여기 벌써 이제 치료를 했죠. 네, 지금 제 가시네요. 이렇게 그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알아서 치료를 이제 계속 해 나가고, 보통 진료실 하나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면 보통 지금 이제 이 일간 첫 번째 하루에 지금 12시를 지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동안 주간 이제 진료를 보면 보통 의사분 한 분이 한 10명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지금 계속 5명째, 이분 하고 나면 또 6명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멋지게 해내셨군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이제부터 저희가 맡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원장님을 필요로 할 것 같네요. 계속 진행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쓸개 되는 환자 있죠. 예, 나중에 순환기과가 생기면 쓸개 떼는 환자도 생기고, 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다음 튜토리얼, 여기까지 튜토리얼 1이고요. 다음에는 튜토리얼 두 번째 튜토리얼 진행해 보겠습니다.